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안 돼. 도와줘야 도움받을 수 있어. 6학년의 훈육 내용입니다. 6학년은 초등학교 최고 학년입니다. 중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갓 입학한 중학교 1학년은 정말 애기애기 그렇게 어려 보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걸 언제 키우나, 에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을까 싶으시대요. 우린 그런 어린이들 데리고 이것저것 다 하고 졸업시키며 이제 너무 컸어 그랬는데 말입니다. 어디든 최고의 자리가 되었다면 그곳이 작은 곳이든 큰 곳이든 그 자리에 맞는 힘이 생깁니다. 어린이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이 제일 형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친구가 힘이 센지, 어떤 친구가 운동을 잘하는지, 공부 잘하는 친구는 누구인지 압니다. 그게 능력이고 권력이 됩니다. 힘을 얻게 되었다면 또 권력을 알게 되었을 때 어른은 조절하는 법, 나누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단호히 훈육해야 합니다. 어린이기에 배울 수 있고 배울 수 있을 때이기 때문에 어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 약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당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자기도 남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때니까요. 6학년이라고 하지만 아직 어린이니까 자기중심성이 남아있어 현재 일어나는 일보다 자기가 당한 일,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분리할 때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훈육은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약속했지 않습니까? 몰랐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어. 알아야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알려고 안 했어. 6학년 담임을 하게 되면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6학년 형아들이 어린 동생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3, 4학년 학년이 어릴수록 보호자들은 새파랗게 질린 아이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학교에 연락을 합니다. 거대한 형아들이 자기들을 막아서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고 했다고요. 훈육이기에 불러서 상황을 묻기 전에 혼부터 냅니다. 형이 돼서 부끄럽게 동생을 무섭게나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덤벼락을 내립니다. 첫 반응은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억울하다는 듯 우리 얘기 좀 들어보라며 입을 움찔움찔거려요. 하지만 최고 학년인 6학년답지 않았다는 것, 형으로서 친절하고 너그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을 때까지 꾸중을 멈추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단호하게 서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 6학년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인정이라도 해야 일단락이 됩니다. 이렇게 사정을 묻지도 않고 너무 몰아붙이면 거짓 반성이 되고 그러면 억하심정만 쌓이는 건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지만 교육은 그 다음입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제서야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건너목을 건너는데 동생 2명이 자기들 보고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잘 안 들렸지만 분명 욕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막 뛰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따라갔대요. 처음에는 욕하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뛰어가다 보니까 진짜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끝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6학년 형 서너 명이 뒤를 쫓아오니 동생들은 무서웠겠죠. 그러다 보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집 근처로 갔고 주차장에서 따라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거고요. 한참을 뛰다 보니 성질이 나더랍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한 것처럼 벌벌 떠는 것도 기가 차고요. 가서도 뭐라고 했는지 물었고 손도 안 댔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동생들은 뭐라고 했는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해서 답답해서 그냥 보내줬다고 해요. 사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해놓고 그 얘기는 또 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 6학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보이십니까? 4학년의 일대다로 싸우지 않는다는 훈육과 통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무리가 끼어들어 힘의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학년이 자기가 학년도 높고 키도 크고 힘이 세다는 사실을 뒤로 숨기고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었으면 그걸 참으라고 하는 거냐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겁한 겁니다. 동생이 시비를 걸었다고 치더라도 힘이 있는 사람은 너그럽게 다가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사과이고 동생이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않길 원한다면요. 신체적 차이, 나이빨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발달은 펼쳐지는 거라면 배움은 이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발달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지만 배움은 문화적 측면으로 애를 써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장소입니다. 동생들이 사는 아파트 근처는 자신들이 불리한 장소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주변 어른들 시선도 있고요. 그러니 자기들이 유리한 학교로 장소를 옮겼다는 것,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혼날 때 보니까 동생들을 위협한 게 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로서는 그냥 넘겨도 좋은 거죠. 하지만 가르칠 땐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야 되지요. 불리한 부분을 빼고 고백하지 않는 것도 비겁한 겁니다. 입장 바꿔서 길 가던 중학교 형이나 누나가 자기들을 쫓아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일 텔레중학교에서 보자 그러면요. 6학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3학년의 훈육, 놀림과 연결이 되는데요. 다행히 공부를 좀 할 줄 안다면, 운동을 남들보다 잘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나으니까 넌 하지 마. 그래 놓고 가서 하는 말 찌질이. 한 걸음만 딱 물러나서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 속에 있을 땐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자존감이라고 여기는 어른은 없으시겠죠? 자존감이나 자기긍정은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긍정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긍정이 다른 사람과 비교와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끝내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비교와 경쟁은 끝이 없으니까요. 자기 긍정과 존중은 자기가 해낸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껴야 그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다수에 속하고자 하고 자신이 속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이상한 것으로 네이밍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름이 틀림이 되어버리는 게 너무나 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체육복 반바지를 교복처럼 입고 다니고요. 여학생들은 머리를 길게 풀고 다녀야 하고 튀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쓸데없는데 신경 써야 되는 불합리한 일입니다. 구체적 조작기 이야기를 하며 이 시기 어린이들은 서열을 세울 줄 알고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다면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누군가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의 품성을 딱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훌륭한 사람인지 거만한 사람인지 그 자리에서 보면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정의에 대한 생각이 나눔과 연대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저희 반 급부는 배워서 남주자였습니다. 이호철 선생님 따라한 겁니다. 보통은 배워서 남주냐? 다 자기 거지? 그러니 배워서 더 잘 살아라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럼 잘 산다는 거는요? 어울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행복한 것보다 남과 행복한 것이 전 더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